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2강의 3번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어휘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the brain's attempt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choice judgment. 당신은 생각할 수 있대요. 여기서 think of A as B라는 수거로 먼저 시작이 되죠. A를 B로 여기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think of는 regard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fluency라는 단어는 유창성, 능숙함이라는 의미죠. 능숙함을 뇌의 시도로서 여긴대요. 어떤 시도냐면 at making, 만드는 것의 시도인 거죠. at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온 거죠. 빠르고 intuitive, 직관적인 trust judgment는 trust에다가 judgment가 합쳐진 거니까 진실 판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을 만들어내는 데에 뇌의 시도로서 여깁니다. 자, 능숙함이라고 하는 건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oppose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래 oppose는 이 자체로 뭐뭐에 반대하다라고도 쓰이고 이걸 수동태로 써서 be opposed to라고 해서 이때 to는 전치사의 to거든요.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명사에 반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이 두 개의 표현이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요거의 의미랑은 살짝 달라요. 여기에서 나온 oppose는. oppose는 반대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반하다, 상반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걸리는 to, 이 뒤에 거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여기는. 이 뒤에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에 반대해 이 말은 아니고 이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에 이 평가와는 반할 수 있는, 반대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as는 적절하게 뭐뭐로서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fluency라고 하는 능숙함, 그것, 그리고 비동사, 주어에다가 비동사 나오면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능숙함이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 능숙함을 정의 내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신중하고 분석적인 것이랑 능숙함이랑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Of course, 물론 the fact that the brain processes familiar things more frequently isn't a bad thing in itself. 자, 물론 어떤 사실인데 접속사 되시겠죠? 뒷문장 완전한. 뇌가 프로세스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친숙한 것들을 좀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하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로 써야 됩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isn't a bad thing. 나쁜 것은 아니래요. in itself, 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래요. 뭔가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대요. In fact, 사실상 in all likelihood까지 한번 끊어주시고요. likelihood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니까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가능성이 다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수거로 10중 8구라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마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i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or rule of thumb in many situations. 자, 그것은 아마도 유용하고 adaptive라는 뜻은 적응력 있는이죠. 유용하고 적응력 있는 발견적 문제 해결법. 요거 밑에 주석 달려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유용하고 적응력 있는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죠. or 혹은 rule of thumb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은 경험에 바탕을 둔 방법이에요.
덤이 엄지손가락이잖아요. 엄지의 규칙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잴 때 우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쫙 앞으로 펼치면서 이렇게 한쪽 눈 감으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뒤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뭔가 능수능란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in many situations,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고 적응력 있는 문제 해결법이며 경험의 바탕을 둔 방법입니다. 라고 능숙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여기 앞에 있었던 it이 능숙함을 대신하는 거겠죠? 여기 fluency를 받는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for your brain. 자, 그것은 absolutely 완전히 진을 빼는 일일 거예요. exhausting 하면 진을 빼는 뭐 기진맥진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죠. 얘가 진을 빼게 하는 거니까 ing 붙어야 됩니다. For your brain, 너의 뇌에게 진을 빼는 일일 거래요. 여기서 앞에 말하는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근데 앞문장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앞문장에 있었던 거는 능숙함이 도움이 여러모로 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it은 앞문장에서 찾으면 안 되고 이 뒤에서 찾아야겠죠? If you had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자, 만일에 당신이 had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process, 처리해야만 한다면 every bit of information, 모든 bit은 그 약간 조각조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의 정보를 완전히 anew, 새롭게 처리해야만 한다면 anew라는 단어는 새롭게라고 하는 얘는 부사예요. 새롭게 처리하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로 쓰는 게 맞죠. 능숙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새롭게 처리해야만 한다면 뇌는 너무 기진맥진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었던 it이 뒷문장에 있었던 모든 정보를 새롭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만약에 it이 가리키는 걸 쓰시오 그러면 명사로 써야 되니까 having to process 여기부터 anew까지 써주시면 되죠. 혹은 그냥 process에 ing 붙어서 processing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다음 문장으로 갑시다. You know that 2 times 2 equals 4. 자, 2 곱하기 2는 4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대요. When you read it,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여기서 그것은 이 2 곱하기 2는 4다라는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을 읽어 내려갈 때 답이 이 4라는 사실을 알겠죠. This has been repeated to you many times. 자, 이것은 repeat가 반복하다니까 반복되어 왔었죠. 그동안 당신에게 여러 번이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능숙하니까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생각을 안 해도. You can process it.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Fast and fluently. 빠르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능숙함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내용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The real problem is that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for many reasons other than familiarity. 자, 진짜 문제는 바로 완전한 문장의 접속사 되시겠죠? 어떤 것이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대요. 비동사 뒤니까 둘 다 형용사로 썼죠. 여러 이유 때문에. other than은 뭐뭇을 제외하고죠. familiarity는 친숙함이에요. 친숙함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도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숙하다고 해서 그 친숙함이 다 참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I were to ask you, 만약에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면 얘는 동사가 were to로 쓴 걸로 봐서 가정법인 거죠.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는 거고 were to 동사 원형을 쓰면 약간 불가능한 일일 때,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에게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런 의미죠.
그리고 과거 시제를 썼다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죠. 가정법은 과거로 썼지만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현재의 사실이지만 현재를 거꾸로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시제를 달리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제로 이 괴리감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를 들어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Moses took with him on the ark? 자, ark라는 표현은 방주고요. 방주라고 하는 건 이 네모난 선박을 의미해요. 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얼마나 많은 동물을 of each kind. each kind는 여기서 종류예요. 각각의 종류죠. 얼마나 많은 동물의 그 각각 종류를 그 모세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took with him 그와 함께 데려갔는지 원래 모세는 take 데려가다 하고 여기 뭐뭐를 데려가다 이 각각의 많은 동물들 종류를 데려가다잖아요. 여기 원래 animals of each kind가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의문사와 함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앞에 ask 있죠. ask는 뭐뭐에게 you가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여기 how부터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뭐뭇을 이라고 해석되죠. 문장의 목적어로 의문사가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 주, 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하나님의 계시로 그 배에다가 자기 가족이랑 짐승들 몇 마리를 이렇게 이 배에 태워가지고 홍수가 굉장히 큰 게 나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게 된 게 노아의 방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걸 태우고 가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모세가 가져갔는가. 여기서 모세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세라고 하는 요 사람은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모세가 그 당시에는 약간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가지고 이 배에 가족이랑 동물을 태워서 간 사람 하면 모세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에게 익숙하잖아요. 뭔가 예언자로서 익숙하니까 이 말 표현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뭐 몇 마리의 동물을 가져갔냐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이 모세가 틀렸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정말 질문을 한다면 Most people would say two. 그러니까 동물의 종류 두 종류를 데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몇 마리의 동물을 데려갔나라고 했으니까 그 종류별로 2마리를 데려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방주에 탄 동물의 개수가 딱 2마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종류별로 2마리씩 데려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동물들을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Despite the fac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면 that in the biblical story 자, biblical은 성경의 형용사죠.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it wasn't Moses on the ark. 자, 그것은 Moses가 바로 모세를 뜻하는 거죠. 모세가 아니었대요. ark. ark가 아까 방주라 그랬죠. 방주 위에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 자, 모세가 예언해서 다 태우고 간 게 아니라 그것은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노아의 방주가 된 거죠.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언자면 모세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능숙함을 발휘한 거죠. 능숙하게 빠르게 처리한 거잖아요. 사실을 이렇게 능숙한 게 틀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틀렸냐면 너무 친숙해서 친숙함 때문에 이 친숙함이 틀릴 수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있었던 친숙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This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ough. 자, 이것은 matter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죠. 당신의 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hough는 왜 붙었냐면 이렇게 문장 끝에 though가 있으면 앞에 쭉 해석하고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리고 it's just avoiding familiar answers. 그것은 단지 피하는 거래요. 친숙한 답을 피하는 거다. 뇌에 별다른 타격을 주진 않지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내가 틀린 답을 얘기했어도 뇌는 이게 틀렸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친숙한 답을 뭐 하고자 하는 걸까요? 뇌는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답을 내려고 자꾸 노력했다는 거죠. 예측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avoiding이 틀렸고 예측하다라고 하는 predicting이라는 ing 붙어서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초반부에는 능숙하다라고 하는 건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능숙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친숙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시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예시가 나온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제 12강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13강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13강부터는 빈칸 추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빈칸 추론 항상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더 긴장해서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